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오늘은 아디안텀 키우는 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예전에도 제가 많이 알려드렸는데 항상 또 가장 많은 질문은 고사리 중에 이 예쁜 아디안텀 어떻게 키우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키워왔던 아디안텀 잘 키울 수 있었던 방법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아디안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얘가 제일 큰 애죠. 얘는 무늬는 없고 색깔도 없는 그냥 일반 아디안텀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잎 모양에 따라서 아디안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얘는 아디안텀 프라그란스라는 종류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분갈이를 한 번 더 해줬거든요. 이 정도 되는 플라스틱 화분에다 해줬고, 크기가 한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식물 관련해서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얘를 들고 찍으면은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가려지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잎이 약간 좀 큰 프라그란스라는 종류의 아디안텀이에요. 얘도 그렇고 이 핑크 아디안텀이라고 불리는 스큐텀 로지움도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신엽들이 옆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신엽이 올라올 때 핑크로 나와서 핑크 아디안텀이라고 불리는데요. 스큐텀 로지움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아디안텀이에요. 얘가 사실은 프라그란스보다 얘가 조금 더 광량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얘도 그렇고 무늬가 있는 흰무늬 아디안텀도 제가 키우고 있는데, 걔는 쪼개서 식물마켓에서 판매를 했는데 제일 먼저 나간 친구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이 아디안텀들 예쁘고 이렇게 크고 풍성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빛입니다. 빛이 제일 중요해요. 이 아디안텀은 고사리지만, 얘는 음지식물이고 고사리지만, 아디안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광량을 과학적으로 체크하고 어느 정도 빛에서 잘 자라는지 이제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농사로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거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일반 아디안텀, 무늬도 없고 컬러도 없는 일반 아디안텀 같은 경우에도 최저 1만 룩스의 빛이 있는 곳에서 키워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그 창가 앞에다가 놔줘야지 얘가 이렇게 신엽을 좀 내고요. 지금 요즘에 계속 비가 오고 해가 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끝에가 갈색으로 막 약간 갈색으로 마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과습이 일어난다기보다는 빛에 따라서 잎의 싱싱함이 달라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햇빛이 너무 좋고 그런 날에는 진짜 잎마름이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신엽도 잘 올려주고, 그런 때가 여름이죠. 여름이라서 사실은 습도보다는 빛의 강도, 만룩수 이상의 빛이 오전에 있는 곳에서 키우셔야지 예쁘게 싱그럽게 풍성하게 키우실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아디안텀 제일 잘 키우는 분은 미용실 분이신데, 바깥에다가 오전에 잠깐 내놓다가 들여놓는 분도 계세요. 사실 직광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빛이 없는 곳이라면 잠깐 빛을 보여주고 데리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제가 그래서 핑크 아디안텀을 한참 빨리 키우고 싶었을 때 그런 방법을 쓰긴 했었어요. 근데 올라오던, 이미 이제 실내에서 올라오던 잎 직광을 보면 마르고요. 이제 바깥에서 올라온 이파리들은 직광을 받아도 그렇게 마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창가 바로 앞이 제일 안전한 좋은 광이니까 오전 시간에 1만 룩스 이상의 빛, 그리고 얘는 1만 룩스 이상이면 되는데요. 핑크 아디안텀이랑 무늬 아디안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한 빛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제가 베란다 완전 1열 창가 바로 앞에서 문을 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일 빛 좋은 데서 키웠고요. 빛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물 주는 거. 물 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습도보다 매일매일 흙이 마르지 않게 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물을 거의 매일매일, 그리고 화분을 아주 이런 플라스틱 화분이라든지 이런, 얘는 무늬 아디안텀 쪼개가지고 요만해졌는데 이런 유약분 같은 데다가 키우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물이 빨리빨리 마르기 때문에 이 마름을 토분 같은 데다가 해주시면은 정말 물시중 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약분에다 키워서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이끼 같은 것들을 얘는 공작고사리인데요. 얘도 참 귀여운데 양파가 사자마자 이파리를 막 뜯어먹었어요. 공작고사리 위에다가 분갈이 해줄 때 이끼를 얹었어요. 그래서 이끼를 얹어서 이제 화분에 그 흙에 수분이 좀 덜 날아갈 수 있게끔 2, 3일에 한 번 정도 줘도 제가 물시중을 주는데 너무 힘들지 않게끔 이끼로 멀칭을 해줬고요. 근데 이끼가 사실은 햇빛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끼까지 계속 살리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햇빛돼지, 물돼지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갈이 할 때 이제 조금 더 큰 화분을 쓰기도 하고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비료를 요구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고사리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여러 가지 비료들을 쓰다가 가드닝 하는데 귀차니즘이 많이 저를 점령했어요. 많은 식물들을 키우다 보니까 비료들을 따로따로 챙겨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분갈이 할 때 이런 친구들, 이 친구도 크게 분갈이 할 때 처음부터 흙에다가 이런 닥터조에서 나온 알비료인데요. 알비료가 사실은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얘는 4세대 비료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3세대 알비료 같은 경우는 완효성 비료라고 해서 코팅을 너무 두껍게 해서 이제 비료 성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얘가 비료를 먹어서 성장을 잘하고 있는지 예쁘게 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K코트 같은 경우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고 지름 한 15cm 화분 기준에는 6g에서 8g 정도 그냥 톡톡톡 쳐서 섞어주는 정도로 넣으면 되거든요. 이미 분갈이를 했다 싶으면은 그 위에다가 이 스푼이 들어있는데 큰 거에는 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뿌려주시면은 그 위에다가 그냥 물을 주시면은 이게 녹아서 비료 성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 K코트로 비료는 다시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고사리 이제 5월달이니까 작은 아이들 크게 키워주시고 싶으시다면은 비료 조금씩 써주시면 좋아요. 굳이 K코트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냥 가지고 계신 비료들 조금씩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주시면 되고 그냥 저처럼 귀찮으시면 이렇게 알비료 K코트 넣어주시면서 물을 거기서 이제 위에서 관수를 해주시면은 녹아 들어가면서 애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미량 요소까지 따로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그네슘, 철, 칼슘까지 챙겨주시려고 하신다면은 미량 요소 비료 따로 챙겨주셔도 되고 K코트에도 미량 요소까지 들어있으니까 이거 하나면은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우고 있는 아디안텀들 잘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사리는 사실 해충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한 4년 넘게 아디안텀을 키워봤지만 얘는 4년 키우는 애는 아니에요. 저는 크게 키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얘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커가지고 그냥 계속 자라게 된 거고 한 1년 키웠나 봐요. 그래서 작은 모종 한 1년 정도 키우면 한 이 정도 40cm 정도 크기가 되고요.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 더 키워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최대 크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4년에서 5년 정도 키워봤지만 크게 다른 해충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해충이 응애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민달팽이도 보긴 했어요. 민달팽이나 뿌리파리 같은 경우는 흙이 계속 젖어 있으면 생길 수 있는 해충이잖아요. 그 해충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항상 쓰는 이 친환경 해충, 곤충 기피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넣은 벅스킬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벅스킬을 좋아하는 이유는 살충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약간의 비료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얘가 뿌리파리를 바로 잡아요. 제가 웬만한 살충제 같은 경우는 뿌리파리한테 뿌렸을 때 바로 죽진 않았거든요. 근데 벅스킬 같은 경우는 뿌렸을 때 바로 죽었었고 그리고 이파리에다 이렇게 뿌렸을 때 비료 성분도 되지만 이파리에 바로 살충제를 뿌리면 이파리에 약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녹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디안텀 같은 경우가 잎에 물이 젖지 않는다 그래서 아디안텀 라디아눔이라는 학명 자체가 물에 젖지 않는다라는 뜻이지만 얘로 그냥 흙 부분에
흙 부분에 뿌리파리라든지 달팽이, 응애 같은 것들 생기지 않게 계속 이제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뿌려주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생겼을 때 하면 사실은 그렇게 모르겠고요. 생겼을 때는 농약 쓰시는 게 가장 한 방에 끝낼 수 있지만 찜찜하니까 농약 때문에 요즘에 벌도 많이 없어지고 그랬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판매하는 식물이 아니고서는 농약 쓰지 않고 판매하는 식물에는 쓰고 있고요. 제가 키우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천적응애라든지 이런 친환경 살충제로 쓰고 있습니다. 계속 좋아서 이제 판매도 하고 있고 계속 쓰고도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선물로 주고 있는 그런 비료면서 살충제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저는 아디안텀을 크게 열심히 키우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잊지 마시고 빛 가장 중요하고 물 매일매일 시중 들여주시고 비료 챙겨주시고 화분은 이렇게 고화도 화분이나 플라스틱 유약분에서 키우시면 좋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갈이 하실 때 흙배합 궁금하시다 싶으면은 저는 그냥 있는 흙 써요. 사실은 아무 흙이나 쓰셔도 아디안텀은 흙을 너무 말리지만 않으시면 되거든요. 보통 저는 상토 50%에다 펄라이트 한 30% 섞고 나머지는 이제 피트모스, 지렁이 분변토, 훈탕 같은 경우를 섞어서 쓰고요. 거기다가 알비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충이 너무 무섭다 싶으면은 아주 바짝 마른 원두가루 있죠? 원두가루 젖은 거 쓰시면 곰팡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주 바짝 마른 원두가루 살짝 위에다 뿌려주시면은 한동안은 위에 응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응애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커피가루 뿌려주시거나 분갈이 할 때 섞어주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물이 너무 빨리 마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피 가루를 바로 뿌리지는 않고 커피 물을 연하게 내려서 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커피 자국이 약간 생겨가지고요. 그거보다는 친환경 살충제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 아디안텀 키우는 방법 공유해드렸고요. 너무 다 아는 방법이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챙겨주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습도는 저희 집 습도는 항상 40%에서 60%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식물 한 40-50개 넘어가면은 습도가 50% 정도 40%는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디안텀 키우시는 분들은 한 기본 식물이 한 40-50개 있는 분들이 키우실 거라서 습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습도 걱정이 있으시면은 온실에다가 키우셔도 되는데 온실에서 이렇게 크게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온실 없이도 저희 집 습도는 40% 정도는 되기 때문에 40% 정도만 되면은 마르지 않고 클 수 있다. 당신의 아디안텀이 마르는 이유는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좀 더 햇빛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도 예쁜 식물들과 행복한 가드닝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저는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